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도움이 부자의 언어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성공을 향해 가고 싶으신 분들과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을 쫓으려고 신발끈을 메고 달리려고 할 때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뛰어서 도착했는데 그곳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했던 곳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진짜 원했던 목적지가 반대쪽이었다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잠깐 멈춰서 본인 내면에 있는 진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최종 목적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끝에 분명 뭔가 다른 진짜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편한 집을 사드리고 싶으니까, 남들에게 기죽기 싫으니까, 의리의리한 별장을 갖고 싶으니까, 나도 보란듯이 좋은 차 끌고 싶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 없이 돕고 싶으니까, 여러가지 진짜 최종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꿈이 아닐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 대통령, 80% 이상이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른들에게 받은 영향이 클 것입니다. TV에서 건물주라며 성공했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건물주라는 꿈을 이루면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매일 게임하고 놀고 먹을 겁니다. 할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100세 시대인 세상에 매일 똑같이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다 보면 그게 재밌을까요? 안 해봐서 그게 꿈인 것입니다. 노는 방법도 매번 달라야 행복할 것이고 먹는 것도 달라져야 남은 긴 인생 재밌게 살 것입니다. 제 주변에 한 달이든 1년이든 제주도에 있는 전원주택에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살이가 궁금해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행복했고 좋았지만 생각보다 바람이 엄청 세서 추운 날도 많았습니다. 비도 생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단층의 전원주택은 바람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제주도에 살게 된다면 아파트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좋겠다. 나도 너처럼 생각 없이 해외여행이나 다녔으면 좋겠다. 난 해외여행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야 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큰 맘 먹고 다니는 건데. 대신 나는 해외여행 가는데 큰 맘을 먹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빨리 쓴 돈 만회하고 더 큰 새로운 목표를 이루려는데 큰 맘을 먹지. 진짜 실천해보는 것과 행복해 보이는 영상이나 사진만 보고 분명 나도 거기 살면 100%로 매일매일 행복해질 거야 라고 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채널에 모든 꿈의 시라는 상상으로 시작된다고 끌어당김 영상을 올리면서 그럼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요? 대체 어쩌라는 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요점은 본인이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금방 해볼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꿈으로 놔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지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가서 일주일 쉬었다 오는 게 꿈이라면 해보는 겁니다.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다음날 돈 없어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거 하나 해본다고 해서 인생 망할까요? 아니요. 인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더 많은 일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이 넘쳐나서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더 길게 여행 가야지 하는 꿈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직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직 안 되고 면접 자리 알아보면서 있을 때 네 말대로 좀 어디라도 놀러 갔다 올 걸 그랬어. 막상 이직에 성공해서 회사 다니니 그게 후회가 돼.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취업 안 될까봐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면접 보면 그거 면접관이 다 읽어냅니다. 합격하더라도 이 사람 급한 거 알기 때문에 원하는 연봉 못 부르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성공한 거로 기뻐하는 딱 하루. 첫 월급 받고는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면접 공부를 했나 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좀 놀다가라도 들어올 걸 합니다. 열심히 힘들어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나중에 조금이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소한 꿈은 되도록 빨리 실천에 옮겨야 점점 큰 꿈을 꾸게 되고 점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뭐 생각대로 되는지 알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두려움 이겨내는 거 진짜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면 반드시 그 언덕을 넘어버리셔야 합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힘든 사막 넘으면 오아시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배짱 있으십니다.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저도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를 안 해봐서 못 해봐서 아쉬운 건 없습니다. 회사 다니기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말이 쉽지 그게 생각대로 되는지 알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집에 아주 오래 살아서 압니다. 씨앗 뿌리고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인내가 들어가는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때려치고 나도 사장하고 싶다.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1인 기업부터 시작하면 새벽부터 일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자료 찾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도해보고 안되면 또 다른 것으로 시도해보고 반복적인 일을 밤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한 만큼은 다 자기 돈 아닙니까? 할 겁니다. 사장 되면 처음부터 돈이 막 들어올까요? 몇 개월 혹은 그 이상도 무일푼으로 일해야 하고 오히려 돈을 더 써야 합니다. 현재 돈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며 계속 본인 자신과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뭔가 하고 싶다 라는 게 있으면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도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꿈들은 빨리빨리 시도해서 소비시켜야 점점 더 꿈을 키워갈 수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큰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벌써 성공이 코앞에 있는 분들이실 것이고 만약 지금부터라도 그래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내 큰 성공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 끈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여주실 차례입니다.